안녕하세요. 생산관리 전문 강사 변석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의 시간에서 생산관리에 관련된 생산계획과 그 이후에 생산관리, 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산 원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이야기해 볼 것인데요. 생산 원가 관리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원가의 주요 구성 요소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원가 주요 구성 요소에 이해하는 간접비에 대해서 아는 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원가란 무엇인가? 원가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에 대한 모든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즉,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제조 비용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소비였다 하더라도 그 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가치가 소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료가 도난을 냈다든가, 이건 소비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가치는 어차피 그 속에 포함이 됐겠죠. 제조 활동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영업사원의 급여라든가 판촉 활동, 이런 것도 모두 비용으로 경제적 가치로서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업의 영업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면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원가는 무엇인가 한번 보면 기업의 활동의 목적은 이익을 내는 데 있겠죠. 그러면 총 판매 금액, 총 수익에서 총 원가를 빼면 그것이 이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이 퀄리티만 가지고 시장에서 그 시장의 소구점으로 하기에는 좀 약하죠. 그 결국에는 원가 경쟁력의 바탕이 돼야 원가 경쟁력이 바탕이 되어야 그것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원가 자료로 의해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당연히 퇴출될 수밖에 없을 거죠. 원가의 절감이 바로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가는 기업의 전략 수립에서 근본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원가 계산, 재무, 제표 작성, 판매 가격의 계산, 원가의 관리, 예산의 통제, 경영 기본 계획 수립, 이것이 다 원가하고 연결돼서 하는 활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가 흐름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 노동력, 그 다음에 원재료, 그 다음에 유틸리티를 구입을 통해서 확보를 할 것이고요. 그것을 제품화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원가가 원가 속으로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생산이 되고 나면 제품을 판매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판가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구매 활동을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이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그 다음에 기계 등 구매하여 생산 준비를 함이 제조 원가로 변환되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구매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활동으로 갈 때 생산이 시작돼서 재료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가공이 계속함에 따라서 가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가공 비율은 계속 높아지게 될 거죠. 재료가 들어와서 가공하는 인건비라든가 설비의 소요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스텝이 넘어감에 따라서 원가가 계속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의 출하 단계까지 갔을 때 제조의 총 원가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판매 활동,
제품을 원가는 소멸되고 원가라는 비용으로 바뀌게 되는 비용으로 바뀌게 돼요. 원가에서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된 경제 가치를 비용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원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원가를 구성되는 주요 요소를 알아야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건데 그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재료비, 그렇죠? 그 다음에 인건비, 노무비,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 이것들을 원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경비는 가공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재료비는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비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가 계산에서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금액으로 집계해야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가는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단위 원가. 단위 원가라고 하면은 제품의 최소량을 단위라고 하고 그 단위당 원가를 단위 원가라고 하는데요. 제품 개수 아니면 뭐 한 그룹 뭐 이런 식의 단위에 따라서 최소 단위로 했을 때 하나의 단위 안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 총 계산했을 때 단위 원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총 원가는 제조 원가 여기다가 영업 활동을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재반 비용을 다 포함시켰을 때 이를 총 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가는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에 나타나는 재무제표에는 제조 원가 명세서와 손익 계산서가 있는데요. 제조 원가 명세서는 제조 원가가 산출되는 근거가 표시되어 있고요. 원가 명세서에는 제조 원가가 어떻게 매출 원가를 산출해내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제조 원가 명세서를 보면 재료비 100만 원, 노무비 300만 원, 경비 50만 원. 그래서 제품 제조 원가는 45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손익 계산서로 보게 되면 매출이 500만 원. 그런데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원가가 5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원가가 450만 원. 그래서 합계 500만 원. 그래서 좌측과 우측 손익 계산 측의 양쪽을 보았을 때 기초 제조 원가인 50만 원이 기말 제품 원가 50만 원으로 나타나서 총 이익이 50만 원으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손익 계산서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와 제품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볼 때 원가는 재료비라든가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제품의 제조하기에 있어서 소비하여 직접 그 제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원가, 부과할 수 있는 원가를 그냥 직접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공통으로 소비된다든가 그 특정 제품이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원가로 포함시켜야 되는 경제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간접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 있는 나일등 가구 회사가 있는데요. 이 종합 가구 회사에서는 책상과 의자를 만듭니다. 책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가, 의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원가인 반면에 전기나 수도료 등 특정 제품만 사용되지 않고 모든 제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눠줘야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간접 비용으로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가 구성을 다시 좀 세분화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간접 재료비가 있고요.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에도 직접 경비가 있고 간접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직접 재료비, 직접이라고 하면 직접비는 제품을 만드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비용을 직접 비용이라고 하고요. 직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일 경우는 직접 재료비, 간접적으로 그것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 재료비가 있다. 그러면 그건 간접 재료비라고 보면 됩니다. 노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을 만드는데 직접 관여해서 생산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직접 노무비가 될 거고요. 설계 인원들은 한 제품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 제품에 같이 공동적으로 개발하는 인력이 있었다. 그럴 때는 간접비고요. 그 제품을 설계하고 그 제품에 직접 관여한 설계가 있다면 그거는 직접 노무비가 될 겁니다. 경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활용돼서 그 제품에 한해서만 사용됐을 때는 경비를 직접 경비라고 하고요. 간접적으로 사용한 비용, 이럴 경우는 간접 비용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뒤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직접비와 그 직접비들이 쭉 있어서 그것이 제조 직접비가 될 거고요. 거기에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부수적인, 예를 들어서 뭐 전기세라든가 수도수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뭐 환경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간접비겠죠. 그리고 간접비, 재료비가 들어갔고요. 제조 원가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공장에서 사용돼서 나온 제조 원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제조 원가에서 판공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영업에 사용됐다. 그러면 직접 생산하는 데 도움은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사용된 이 제품을 고객 손에 주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까지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총 만나서 다 합치게 되면 총 원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판매가가 나오고 판매가와의 차이만큼이 이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재료비를 계산할 적에 직접비와 간접비를 한번 구분하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요. 주요 재료비가 있고 부품값이 있고 그다음에 보조 재료가 있고 소모 공구비가 있습니다. 자, 보조 재료라고 한다면은 직접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활용돼서 사용될 수가 있고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공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로 클리닝을 한다. 근데 이 제품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에 물로 클리닝을 하고 세정 작업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직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 제품에 그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제품군이라든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들어간 총 재료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보조 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되는 공구, 볼트나 너트나 일괄 구매해서 여기도 쓰고 다른 제품에도 쓴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로 구분해서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뭐 드라이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모성 공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공구들을 사용했다. 그러면 이거는 간접 재료비라고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직접 들어간 재료비는 뭐 당연히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재료의 구입 원가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가격이 있고요. 구입해서 내가 확보해서 나한테 확보가 되기 전까지 가져오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구입 부대 비용. 이거 예를 들어서 이제 외부 부대 비용이 있고 내부 부대 비용이 있는데요. 외부 부대 비용은 운임, 보험료, 뭐 수입을 할 때 이런 것들 있겠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료비에 포함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했을 때 재료 구입 원가라고 들어가고요. 내부 부대 비용으로서는 검수비라든가 보관비라든가 그 다음에 구입 사무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사무비 이런 것들을 경비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입 부대 비용이 재료 구매 원가, 구입 원가에 구입 원가 내가 사는 돈 말고도 부대 비용이 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재료비는 재료 소비량에다가 재료가 소비하는 재료 소비의 단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주요 재료 소비로 본다면요. 장부 기록법에 따라서 표시가 되는데 재료
그 입출고 시마다 계속 수량을 재료 원가장에다가 기록하고 재료 소비 수량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관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요하지 않는 재료 소비량이 있는데 월초 재료 제공을 하고 당월 재료 매입 수량을 다 더해서 거기다가 재료 그 남은 재료 재고 수량을 빼면 요번 달에 재료 소비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러냐면 어느 한 곳에 일정하게 정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통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분해서 운영하는데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합쳐서 같이 계산하고 그 각 재료비에 포함해서 분류해서 그만큼 생산량만큼 분산시켜서 가중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재료 소비 단가를 계산할 적에 재료비라는 것은 재료비 수량과 그다음에 재료 소비 단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료 소비 단가가 생소한 말이죠. 그 재료 소비 단가라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먼저 보시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입선출법. 먼저 구입한 재료를 먼저 소비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매번 들어올 때마다 구입 단가가 계속 변동될 수가 있어요. 어저께 구입한 거는 1,000원이었는데 한 달 후에 계산할 때는 900원이었다. 그러면 900원, 1,000원짜리 1000개를 사와서 요번 달에 사용하기 창고에는 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달에 900개를 생산에 투입을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로 계산해야지 맞을까요? 1,000원으로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갔다고 전제하에서 선입선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900원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개수를 계산했을 때 선입선출했다라고 보면 먼저 들어온 것이 1,000원에 들어왔으니 1,000원으로 계산하는 게 옳습니다. 자, 후입산출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구입한 것을 먼저 소비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건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투입해서 계속 묵혀놓고 또 새로 들어오면 쓰고 새로 들어온 것을 앞에 거의 창고의 운영 상태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보통은 가격이 점점 낮아질 경우는 선입선출을 사용하고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영상에서 후입 선출법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느 한쪽인가 언젠가 잠겨져 있는 금액이 늘 다르게 나타나고 재고 비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 그 방법이 평균법인데요. 이동평균법이라면 매번 들어올 때마다 그때 기간에 들어온 자재들을 평균을 내서 산출에 들어가는 거고, 총평균법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일정 기간 동안 쭉 들어온 것들을 가지고 평균을 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재료 비로서 소비 단가로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장단점은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평균법이고요. 계산하기가 어려운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분기별로 총평균법을 써서 그 다음 분기에 사용되는 것을 모두 다 같이 적용하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은 보통 창고에 있는 단가를 이야기할 거고, 총 비용은 전체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계산해서 전체를 계속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창고에 있는 것도 동일 가격이고 재고에 재료로 들어간 내용도 동일한 가격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임금이 있고요, 급료가 있고 잡금이 있고 상여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임금 체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임금과 급여는 임금이라는 것은 육체 노동하는 대가로서 보통 시급 내지는 일당으로 계산을 많이 하고요. 급여는 월급 단위로 해서 정신적 노동을 제공하는 종업원들에게 사용하는 급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잡금이라는 건 임시직에 하는 인건비를 많이 이야기하고요. 상여수당은 종업원하고 약속되어 있는 상여,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수당으로서 계산을 해서 노무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경비라고 하면 재료비와 노무비 이외의 비용을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입했다,
이것을 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경비로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될 부분은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로 볼 수가 있고요. 어느 제품에 사용했는지 분명히 알 수 없는 경비일 경우, 특허 사용료라든가 외주 가공비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직접 경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간접 비용이라면 특정 제품에 부과할 수 없는 비용인데 전력비라든가 수도료, 그다음에 통신비, 보험료 이런 것들을 그 간접 비용 경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비 계산은 뭐 표로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분해 놨습니다. 자, 간접비를 보시면 간접비에 제품별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 간접비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간접비를 각 제품의 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 간접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수익에 어느 제품의 단가에 엄청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간접비를 배분할 적에 제조 간접비 총액을 그때 생산되어 있는 배부 기준 총액으로 나눠서 배분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별로 간접비 배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품의 기준 비용에다가 그 배분율, 그러니까 총 비용을 나눠줘서 그 분산시켰던 그 비용 하나 단위로 만들어서 그 단위로 곱해주는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산술로 본다면 되고요. 약간 그 기업마다 제품의 판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단가가 적용되는 시간, 경비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줘서 가중치를 줘서 해주는 방법도 회사마다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시간법을 활용하는 배분, 작업 시간의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가구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적에 총 시간에 인건비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 시간으로 나눠주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단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시간으로 나눠서 제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노동의 대가로서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 수량으로 나누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총 생산량으로 나눠서 그 n분의 1로 그 단위 그 제품마다 얼마나 소요됐는지를 분산해 주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간접비를 계산을 하는 것을 마무리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비라는 건 금액법이 있고 시간법이 있고 수량법이 있습니다. 금액법이라는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임금비, 그다음에 직접 원가, 그러니까 직접 비용의 포션이 어디가 크냐라고에 따라서 그걸 비중으로 간접비를 나눠서 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간법은 노동 시간으로 나눠서 포함시키는 방법이고, 수량은 개수만큼을 나눠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될 겁니다.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 경비는 직접 경비와 간접 경비. 이렇게 그 요소별로 원가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 직접 비용과 제조 간접 비용으로 그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부과할 것이냐, 배분해서 줄 것이냐에 따라서 제조 간접비는 배분해서 주는 방법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제조 직접비는 그 제품에 맞춰서 그 들어가는 원가에 맞춰서 들어가는 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원가가 계산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원가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가 있고, 노무비와 그 다음에 재료비, 그리고 경비로 나눠져 있는 것을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제품이 만드는데 어느 곳에서 원가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그 원가 개선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